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21년 5월 이후 짓누르고 있던 족쇄가 풀리려고 하는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스닥 시장은 최근 10여 년간의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모두 마감하고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에 놓여 있다. 나스닥 시장은 6월 16일 하락세를 멈추고 현재 일괄 반등세의 흐름이 진행 중에 있는데 13,500에서 14,000포인트에 도달하면 통상적인 반등폭의 고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물론 반등 흐름에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할 경우 14,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되었을 경우 반등세를 마감할 경우 반등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하락 압력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시 저점을 뚫고 내려가려고 하는 하락 압력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작년 11월 하순 나스닥 시장은 16,212포인트에서 최고점을 형성하고 지난 6월 16일에는 1,565포인트까지 밀려나면서 최고점에서 35%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나스닥 시장이 2009년 3월부터 2021년 11월 하순까지 추세적인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모두 덜어내려면 50% 전후의 하락폭이 필요하다. 지난 6월 16일의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추가로 15% 전후의 하락폭만 발생하면 추세적인 하락 과정의 저점권에 도달할 수 있지만 추세적인 하락 과정의 진행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하지는 않는다. 진행 과정에 크고 작은 반등세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 1월 이후 나스닥 시장은 최고점에서 35%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였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하락폭은 2009년 3월 이후의 모든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 과정의 절반에 해당된다. 전체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보면 이번에 나스닥 시장이 고점에서 35%에 달하는 하락폭이 큰 1단계 하락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괄 반등이 발생하고 반등세의 고점에서 또다시 새로운 하락 과정이 발생하게 되면 이 시기 나타난 하락 과정은 2단계 하락 과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1단계 하락 과정과 2단계 하락 과정은 거의 동일한 하락 압력이 작용하는 관계로 2단계 하락 과정 또한 일괄 반등세의 고점에서 35%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두 번의 하락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번 시장 흐름이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될 경우 이와 같은 형태의 하락 과정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번에도 이런 하락 압력을 인위적인 상승세로 막고 나서지 않을 경우 나스닥 시장의 2단계 하락 과정은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세계 경제가 나스닥 시장의 이런 추세적인 하락 과정을 견뎌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나스닥 시장이 큰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본격 진입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려에 그치던 세계 경제의 경기 둔화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고 침체 국면은 시간을 두고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다. 또한 심각한 수준의 경기 침체에 그치지 않고 하락 과정의 세계 경제 시스템에 여러 심각한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게 되어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가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불거져 나올 수 있고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집단적인 위기설도 불거져 나올 수 있다. 나스닥 시장이 지난 6월 16일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이 나타나면 하락 과정의 2차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일괄 반등이 발생하는 시기 어떤 수단을 사용하던 나스닥 시장이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본격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막아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나스닥 시장의 반등 흐름은 어떤 위치까지 올려놓든 2단계 하락 과정의 발생 시기를 늦추는 역할에 그친다. 나스닥 시장이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본격 진입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야만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나스닥 시장의 추세적인 하락 압력을 막고 나설 수 있다. 작년 5월부터 불거져 나온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은 강력한 상승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 주식시장 전반의 강한 상승 과정이나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낼 경우 물가 상승세는 걷잡을 수 없게 뛰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전에는 조정 국면이 지속되거나 하락세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연준은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유동성장세는 목적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에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상승세는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미연준은 빅스텝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충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모두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과정에 나스닥 시장은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하락 과정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두 번에 걸친 의도적인 형태의 폭락세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결과에 따른 효과는 2에서 3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지난 8월 10일 발표된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6월 9.1%에서 8.5%로 기대치보다 제법 크게 떨어졌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처음으로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난 그 다음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9월 중순 발표될 8월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경우 물가 상승세가 제대로 꺾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는 것이 된다. 작년 5월 이후 세계 주식시장의 인위적인 상승 시도를 묶고 있던 물가 상승의 압박이라는 족쇄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작년 5월 이후 세계 주식시장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어떤 상승 시도로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 하락 압력이 작용하여 현재 세계 주식시장은 더 이상 밀려나기 힘든 벼랑 끝으로 몰린 상태이다. 나스닥 시장이 지난 6월 16일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하락세를 결연코 막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만 해소되면 이를 막아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2020년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을 통하여 기술주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상승 수단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6월 16일 이후 진행하고 있는 반등세의 흐름에서 나스닥 시장은 바닥을 다지는 형태로 통상적인 반등폭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세계 주식시장의 새로운 상승 과정을 강하게 막고 나선 물가 상승세의 족쇄가 풀릴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물가 상승에 대한 족쇄가 제대로 풀리려면 추가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오는 9월 중순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욱 큰 폭으로 떨어져야만 하고 10월 발표될 9월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추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오는 9월 하순 열릴 FOMC에서 물가 상승세를 제대로 꺾기 위해 미연준은 또다시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식시장도 나스닥 시장이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내는 새로운 상승 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런 상승 시도가 꺾이려고 하는 물가 상승세를 다시 부추기지는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런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대로 물가 상승세가 꺾이려면 여전히 여러 제약 조건이 따르는 것이다. 최근까지 나타난 반등 흐름에서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은 조금씩 조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빠른 행보로 나아가기는 힘든 상황이라 더딘 행보가 답답할 수 있지만 작년 5월 이후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족쇄가 풀릴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인내를 갖고 향후 진행 행보를 차분히 지켜봐야 하겠다.